자,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특검 추천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정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을 모셔야 될지. 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두 분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하는 선택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태 누가 가장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발언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청와대의 기류도 잘 알고 민주당의 기류도 잘 알고 그리고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인물이 있으면 어떨까? 우와, 마침 있네. 마침 있어. 어머. 와, 그 조건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은데 마침 있어. 야. 네. 다 아는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예. 네. 와, 코인왕 김남국 선생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김남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안에 옷은 진짜 피부와도 같은가 봐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저 안에 옷. 저 옷 근데 약간 그 이런 말씀 드리 죄송 김인택 판사가 입은 그 옷이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네. 예.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릅니다. 색깔도 아. 다르고 이 줄간격이 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은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현지 누나를 부르다가 조금 논란이 돼서 아니 이게 뭐 이 사실은 또 우리가 덮을 수가 없어요. 네.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네, 나온 지 벌써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이제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또 책도 좀 보고 좀 재충전에 좀 시간을 가졌고요. 네. 네,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인사드리려고 네. 매불쇼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아유, 됐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뭐 다른 건 다 좋습니다. 우리 뭐 김남국 변호사를 향해서 무슨 뭐 현지 누나 이야기 그리고 이모 이야기 다 가능해요. 네. 그런데 네. 코인왕은요. 이거 완벽히 무죄 판결 난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김남국을 올가매고 공격했던 것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그거는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예. 사실 그 당시에 이야기 나왔던 게 뭐 대선 비자금,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저수지다, 뭐 뇌물이다, 그렇습니다. 이공개 의혹이다, 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 2023년 5월 6일에 조선일보가 터뜨렸는데 그 터뜨린 날로부터 사실 거의 1년 8개월 동안 연락이 전혀 없었고요. 그러다가 이 사건을 제 사건을 특수부로 가져가 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완전히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걸로 기소를 했으나 네. 요거 무죄 이미 다 나왔잖아. 항소심에서 네. 다부지가 나왔습니다. 네, 무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가방 들어줬다는 의견들도 많이 올리시는데 이것도 역시 허위 사실입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 누구 본인 가방이었- 가방이에요. 아, 본인 가방. 본인 가방입니다. 네, 본인 제 가방. 가방입니다. 네. 아, 이거. 네. 아, 그리고 네. 현지 누나에게 인사 청탁하지 않았던 것도 내부 감찰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예. 전혀 사실이 예. 아니고요. 제가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거절을 단호하게 하지 못한 게 좀 너무 아쉽고요. 네. 아, 이게 심지어 제가 그 나간다고 말을 하고 사직의 사의를 표명하고 그 짐을 싸는데도 그 당일에도 내 거는 좀 전달해줘라. 이런 분도 있었어요. 야, 정치 정말 근데 이제- 기정하다. 근데 이제 그 짐을 싸는데 제가 거기에 또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런 상황이어서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단호하지 못해서 좀 죄송했고요. 네. 그러나 이제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 네. 예, 거절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그 문자가 공개됐을 때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판 많이 했습니다. 김남국에 대해서. 아, 그래서 네. 매불쇼를 제가 잠깐 구독 취소했다가 제가 정말 맹신을 했어요. 짜증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곽수산도 내가 봤어. 쇼츠로만. 이제 짜증은 났어요. 네. 하지만 네, 아주 냉철하게 우리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나도 예를 들어서 더 라이브 할 때 국민의힘 사람들이 뭐 출연 좀 시켜달라고 하면 아우 예 아우 모셔야죠 하고 연락도 안 하고 그러니까 PD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예 이렇게 이제 현지 누나 이야기로 됐던 겁니다. 네. 뭐그 얘기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예. 자 그리고 전준철 변호사 문제지 않습니까? 예. 네. 전준철 변호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알 것인가? 특히나 대북 송금 관련한 변호를 했다는 그 내용. 한 분이 또 우리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광민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건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자리 나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진실만 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문제로 아주 뜨겁습니다. 상황을 다 봐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상황을 취합하거나 어느 한쪽은 애써 외면하거나 하면 이 진실이 안 보이거든요. 네. 판단하기 어려워집니다.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하고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네.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권창현 교수를 임명을 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양당의 후보 추천 한번 좀 볼까요? 민주당에서는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을 했고 조국혁신당에서는 판사 출신 권창현 교수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했던 전준철 변호사 이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제가 괜히 좀 궁금해했었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2023년 대북 송금 수사 당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이었던 겁니다. 와, 우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얼마나 많이 분노했습니까? 네. 그런데 김성태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민주당에서 특검으로 추천했다? 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네. 어렵죠. 네. 김성태 회장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그리고 회유하려 했던 인물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관계자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소식을 MBC를 통해서 전했거든요. 그거를 좀 전달해 주시죠. 네, 청와대 관계자 발언 보도 내용 전해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런 사람 추천 자체가 부적절하다.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성태는 자기가 살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험에 몰았다. 여당이 그런 사람의 1차 변호인을 추천한 것에 화가 난 것이다. 네. 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저 정도까지 화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관련해서 이따 뭐 여쭤보겠습니다만 나 같으면 진짜 화났을 것 같아.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매불쇼 네. PD를 뽑는데 네. 알고 봤더니 이준석 변호사였어. 와. 그럼 못 참지. 장난치냐 지금? 나 같으면 화났을 것 같아. 예.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나도 이 사실 알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최고위원 이성윤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소개해 주시죠. 전준철 변호사 추천 관련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 등 수사에 저와 함께 깊이 관여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압수수색 등 탄압을 받았던 소신 있고 유능한 검사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도 함께 전달을 했는데요. 네. 전준철 변호사의 입장은요. 해당 사건 제가 소속되었던 법무법인이 선임한 사건으로 저는 이미 변론 중인 다른 변호사님들의 요청으로 수사 중간에 잠깐 쌍방울 측 임직원들을 변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변론을 맡았던 부분은 쌍방울 측 임직원들의 개인적 횡령, 배임에 대한 것이었고 대북 송금과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에 대한 변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 불편한 일도 있어 중간에 변론을 중단하였고 이후 수사 단계는 물론 재판 단계에도 변론을 한 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합하자면 윤석열 사단 아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그리고 쌍방울 김성태의 횡령 배임에 대한 변호한 거는 맞지만 대북 송금 변호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요것도 진실 여부는 몰라요. 네. 그래서 김광민 변호사를 모신 어, 겁니다. 네. 이따가
요거 사실관계를 또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비판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가 특검 추천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또 사과를 했거든요.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행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특검 또한 이런 철저하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검증하고 그리고 올바른 사람인지 토론하고 그래서 최고위로 또 올라와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과 같은 이런 인사사고를 막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당대표로서 어제 대통령께 누를 끼쳐 송구하고 죄송스럽다라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이걸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했다는 보도는 어느 정도 사실에 좀 부합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특검을 추천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네. 원내 지도부가 입장을 냈거든요. 김현정 원내 대변인의 발언 잠깐 좀 살펴볼까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이 두 분을 추천을 했다. 원내에서는 행정적인 실무적인 절차들을 진행한 것이다. 그럼 원내 몰랐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법사위는 알았을까요? 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이 일은 당 지도부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를 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 내란을 청산하고 국정농단을 발본색원하는데 당이 집중해야 합니다. 네. 오. 자, 원내에 이어서 법사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최고위원회의 최고위원들은 알았을까요? 강득구 최고위원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추진 과정은 민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태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고 합니다. 최고위원인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입니까? 네, 원내 몰랐고요, 법사위 몰랐고요, 최고위원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절차와 과정에 있어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 회장의 변호를 어디까지 했던 것인가? 요거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광민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뭐 오고 가는 얘기들 중에 뭐 사건 초기 개입을 했고 뭐 이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사건은 초기에 다 끝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23년도 1월부터 해서 그 23년도 한 해 정도에 사실 모든 게 다 끝난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공소유지 절차만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저도 제가 이 사건에 처음 개입한 게 23년도 8월이기 때문에 전주철 변호사가 얘기하는 시기하고 제가 조금밖에 겹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완 부지사님 접견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고 관련돼서 뭐 그 서면도 받아왔는데요. 네. 부지사님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 법무법인 광장의 형사팀 유재만 변호사가 이끌고 있었던 형사팀이 이 사건을 전부 다 진두지휘를 했고 심지어 유재만 변호사의 형사팀이 그 당시에 그리고 특히나 이게 가장 뜨거웠던 게 23년도 5월경인데 5월경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1313호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화영을 직접 만나서 회유 압박까지 했었다. 누가? 광장의 변호사들이 광장의 광장. 변호사들이 변호사들이 했고 그 중에 그 전 변호사도 포함된다. 전준철 변호사도 포함된다.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전준철 변호사가 수원지검에서
본인을 만난 날짜까지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완 부지사의 출정 기록이나 좀 대조해보고 확인이 되면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내용을 봤을 때는 전주철 변호사가 본인 해명처럼 네. 해년처럼 그 뭐 쌍방울 임직원의 횡령 배임 사건만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완 부지사의 기억과는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하자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요. 쌍방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되려고 하자 태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네. 네. 그러다가 2023년 1월에 한국에 돌아와요. 음. 돌아와 가지고 변호인단을 호화롭게 꾸려요. 그때 이제 광장이 그걸 맡았다는 거고 네네. 거기에 전준철 변호사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뭐 횡령 배임 따로 대북 송금 따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네.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전준철 변호사도 깊이 변호에 관여를 했다. 네네. 그럼 입장이 그런 완전 다르네요. 그러면 그러한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좀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아쉬운 부분은 민주당에서 관련돼서 이제 전주철 변호사를 특검으로 후보로 올릴 때 뭐 제가 됐다 아니면 저희 이완 변호인단 쪽에 좀 문의를 하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지. 이런 아쉬움은 좀 하나가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 일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요 형사팀의 최고 수장인 유재만 변호사만 밖으로 좀 드러났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그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고 수원지검 내에서만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수원지검 관계자 혹은 이화영 이 정도 사람들만 뭐 알 수 있는 내용이지 네. 이거를 외부에서 알 수는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성윤 의원이나 뭐 민주당 관계자들도 이 부분을 스크린할 만한 정보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럼 취재를 했어야죠. 그렇죠. 예, 취재를 하지 않았으면. 근데 네. 이게 이제 청와대로 올라갔다 청와대에서는 알아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소스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가장 확실한 거는 서울 고검 인권 TF에서 그 당시 수원지검에 있었던 진술 회유 조작 사건에 대해서 감찰 및 수사를 했잖아요.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해당 자료에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전준천 변호사에 대한 내용이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자료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접근은 하기 어려웠을 걸로 보이고요. 예. 우리 변호사님 알고 있었고 저도 몇몇 변호사 그러니까 이 당시에 광장에서 주로 수원지검 출입했던 변호사가 4명 있습니다. 네, 4명인데 4명의 이름 정도는 알고는 있었죠. 예. 그러면은 이게 서로 소통하고 취재하고 문의하고 하면서 이런 게 스크리닝 돼야죠. 진짜 너무 속상하네. 이게 당시 2023년 1월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태국에서 귀국을 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광장의 유재만 변호사라고 하는 변호사가 사실 광장의 형사팀의 좌장격으로 과거에 그 대검 중수부 특수부의 전설로 불렸던 사람이거든요. 유재만 변호사가 그 형사팀을 꾸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준철 변호사가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변호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검색을 해보면 변호사로 합류했다는 기사 정도는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사를 접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전에 내부에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진짜 자리- 중요하잖아. 우리가 여기에 목숨 걸었잖아. 예, 너무나 목숨을 걸었고 네. 그리고 이 특검의 정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게 특검의 중립성, 네. 독립성, 어떤 사람이 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검증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사가 있다. 김성태의 변호인으로 합류했다라는 것만으로 그 기사만으로도 정말 철저하게 2중, 3중, 4중, 5중으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저희가 봤지만 전혀 법사위도, 최고위도, 그다음에 원내도, 네. 심지어는 사무국도 어느 네. 누구도 이걸 스크린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잘못된 거야. 무조건 잘못된 네. 거야. 자, 아니,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준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특검에 함께 합류할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죠. 전준철이는 왜 특검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게 우선은 전제는 네. 저는 전 변호사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책임이 있고 잘못한 부분인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좀 유추를 해보면 네. 우선 얘기가 나왔던 유재만 변호사. 네. 유재만 변호사가 그 연수원 15기이고요. 특수일부장 출신이고 지금 얘기 나오는 전준철 변호사가 이제 이름만 바뀐 반부패 수사 1부장 출신이에요. 네. 이성윤 지검장 일대. 네. 예. 그리고 반부패 1부장에서 퇴임을 하고 바로 광장으로 갑니다. 바로 광장으로 가서 아까 얘기한 특수의 전설이라고 부르는 유재만 변호사와 함께 팀을 만들어서 광장에 형사팀을 사실상 이끄는 그 콤비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네. 대형 로펌 중에 이재명 정부에게 가장 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과오가 있는 로펌이 사실은 광장이 되죠. 예. 예, 약간 대척점에 있었던 거니까. 대북송금 사건을 사실상 주도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광장에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영입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섭니다. 민주당 인사 영입을 했다고 광장이 예. 정권이 바뀌고. 네네. 이제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출신 인사들 뭐 그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장관했던 분들이나 보직했던 분들에 그래. 대해서 고문으로 영입하는 작업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해요. 그런데 들어가면 김남국 노래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 데서 만약 영업 저희만 와도 가면 안 되죠. 연락도 안 와요. 걱정하지 마셔요. 어. 예. 누구예요? 거기 간 사람? 가장 최근에 가신 분은 이광재 전 의원. 예, 가장 최근에 예? 가셨고요. 그 강원도지사 이번에 예. 출마 포기해가지고 박수 와. 많이 받았는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가신 것 거기로 같고, 예, 뭐 등등 이렇게 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가시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광장에서 공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선을 대기 위한 작업이었던 걸로 보이고 그 과정 속에서 특검도 좀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러면서 특히나 유재만 변호사와 이게 뭐 학벌 갖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유재만 변호사와 이성윤 의원이 전주고 선후배 사이입니다. 예, 전주고 선후배 사이라서 이렇게 하면서 그 전준철 변호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고 그래서 이 친구 수사 잘하는 거 너도 알지 않냐 한번 이렇게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로비를 하지 않았나 싶고요. 로비하는 과정에서 그 대북송금 사건은 정말 발가락만 걸칠 거야 이 정도 얘기했는데 이걸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통과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도 사실은 좀 광장의 로비에 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 중요한 일을 절차가 일단은 너무 부실하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할 거 다 했어. 우리가 나중에 봤더니 그런데도 스크리닝 못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비판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아니 당장 변호사님이 민주당 저 갖고 있잖아요. 네네. 당연히 이런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맞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전화 한 통화했으면 이런 일은 그러면 발생하지 없잖아. 않았을 이런 일이.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부재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래 무슨 특검이든 어떤 위원이든 후보자를 추천한다, 당에서 당 대표목으로 추천한다라고 하면 원내가 그 의견을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법조와 관련된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조계 인사다 보니까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또 수사와 관련되니까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물어보는데 거기를 물어보면 추천한 사람은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을 그럴 수 추천하려고 있겠죠. 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어쨌든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경력이 되고 커리어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사람을 밀어넣으려고 하는 그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반대 측에 있는 레드팀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계속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이번에는 도대체 당이 뭐에 정신이 팔려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법사위도 패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최고위도 몰랐다라고 하고 보통은 이런 중요한 안건은 원내에서 하죠. 원내에서 네. 검토를 하고요. 그렇죠. 또 올릴 때 최고위에 올릴 때 사무총장이 또 사전 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올리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절차들이 다 패싱돼 버렸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진짜 감사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2차 종합특검 또 얼마나 중요한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 봐봐. 중요하지. 너 지금 말 잘했는데 네. 물론 이따가 우리는 할 거예요. 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되잖아. 이 맞아, 시간에. 맞아요. 그렇잖아.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누군가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범죄자들은 지금 너무 기분 좋지. 지금 사법부가요 계속 거지 같은 판결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170일 정도 준비 기간 포함해서 170일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미 2월 초에 특검 임명해가지고 개문 발차해가지고 막 빠르게 붉은 말처럼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아예 그 시작부터 지금 꼬여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2차 종합특검이 공격받기 딱 좋은 형국에 놓여버린 지금 것 또 같아요. 예. 봐봐 이게 지금 왜 또 지워 보려고 하니까 지금 김혜성 예. 관련해 가지고는 법원에서 계속 속보 나오는 게 예. 일부 무죄와 다른 건 또 공소 기각까지 하면서 아예 김혜성을 털어주고 있어요. 김건희 와. 집사. 김건희 집사. 그러니까 이 보라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단 말이죠. 음. 그런데 지금 엉뚱한 얘기로 지금 다 덮여가지고 그러네.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욕먹을 각오로 요 얘기는 또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날아갈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데 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자 민주당의 특검 추천 과정 형편없었던 거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네. 이거 만약에 이견이 있다면 나는 그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네.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크게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마다 그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르니까 누군가는 사퇴하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저는 네. 이제 그런데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을 치기 위해서 공작을 벌이다 들켰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의 혐오의 공격은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 아니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실 무근이고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인 그러니까 거죠. 정청래가 예. 진짜로 욕심이 가득 찬 인물이라고 쳐. 네. 그런 가정하에 이런 짓을 해가지고 도움이 될 게 없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뭐 누구 하나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의원님 모두가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런 음모설 자체가 사실 민주당에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다. 어떤 사실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렇습니다. 그걸 의심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어요. 만약에 예. 나는 정청래 대표랑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정황이 나온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할게요. 제가. 저 분명히 지금 이 건도 얘기하잖아요. 정청래 대표가 비판을 아무리 세게 받아도 억울하지 않다니까. 사람에 따라서 사퇴하라는 얘기까지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예. 네. 사실 당무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모든 것들을 챙기기가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가 있고 또 원내에서도 원내 대변인 또 법사위 간사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 있게 여러 현안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가 지는 거기 때문에 예. 이성윤 의원이 이거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고 해도 이건 정청래 대표 잘못이죠. 당 대표가 고개 숙여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사과로 보이고요. 끝날 일인지는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중대하기 때문에 이제 정청래 당대표께서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음모설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의원들 최고위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어느 정도 최고위원들이 이거를 빨리 조속히 수습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네. 이게 또 잘 설득이 안 되네. 제 발언에 좀 문제가 있으면 저를 좀 면전에서 뭐라고 해주세요. 그래야 아니, 제가 뭐 정신 차리죠. 같이 날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런 민감한 사안이 있었을 때 그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익이 뭐가 있느냐. 네. 정청래 대표가 그럼 이재명 대통령 직접적으로 그렇게 지금 공격을 해서 네. 지지율이 한참 높은 1년도 안 된 대통령을 당대표가 깎아내려서 당대표에게 그러면 이걸로 통해서 정청래 대표가
뭐 본인의 지위가 올라간다거나 얻을 게 없다니까요. 얻을 게 없어요. 얻을 게. 아이. 사람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네. 생각을 하고 보는데 뭘 얻자고 그런 일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정청래 쉴드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아니 이게 어떻게 쉴드 발언? 나는 오히려 정청래가 날 아주 증오할까봐 두렵다. 오히려 예. 이게 어떻게 쉴드 발언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에이 그럴 이유도 없고 네. 저는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정치적으로 정말 욕심꾸러기야. 근데 이제 분명히 이번에 잘못한 겁니다. 그거는. 네. 아니 이거 뭐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건 나한테 물어보고 여기 법률적인 것만 물어보고 너 아니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 너는 어차피 망가졌잖아. 아니 너무하네 진짜. 넌 복구가 안 되잖아. 야 이 역할로 부른 거구만. 아무튼간에 우리 저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청와대 기류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요. 이제 대통령께서 뭐 진노했다, 막 분노했다. 이거는 좀 표현은 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워딩을 좀 정확히 확인을 해보니까 뭐 이런 사람을 다 추천했느냐라고 하면서 질책. 대통령께서 원래 성품 자체가 네. 쉽게 화를 내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네. 약간 굉장히 좀 과장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그 정도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큰 일을 하는 국가적인 그렇지. 국정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초비상 걸리는 거죠. 초비상이고 맞습니다. 그 말을 천둥같이 벼락같이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국민들께서 2차 종합특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한다라고 보면 진노보다 더 무섭게 네.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정확한 말씀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뭐, 나누겠습니다. 끝난 거예요? 충분히 욕 먹고 있으니까요. 아이고 네. 제 소개 성과는 다 거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속이 성과.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남국 변호사님 예. 앞으로 어떤 길을 가더라도 혼자서 잘 가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광민 변호사님, 김남국 변호사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